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한 꼭지가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남원이요. 춘향전으로 유명한 곳이죠. 광활루가 있고 지리산, 그리고 매년 여름이면 뱀사골 계곡에서 물난리가 났다고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뱀사골 계곡이 있는 남원의 전라북도 남원 춘향골에서 천연 발효식초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연 발효식초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제 블로그에 올렸고요. 또 그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만든 식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는 브라보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블로그고요. 이제 뭐 제 우연찮게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과정들을 사진이나 글로 잘 설명해 놓은 것들이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주셔서 봐주시면 뭐 식초 만드시거나 식초를 드시고 또 식초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제 블로그 닉네임이 미호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도 미호자의 식초 이야기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냥 뭐 어떤 강의나 뭐 가르친다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동안 이제 식초를 만들면서 또 먹으면서 또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고 당신들의 어떤 경험 같은 거 들려주시고 또 당신들의 견해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하셔서 제 나름으로 이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으로 그냥 제 사무실 한켠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좀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뭐 전체적으로 조악하고 조잡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고 마음에 드시면 뭐 이제 좀 애용해서 잘 즐겨봐 주시고요. 제 블로그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도움될 만한 그런 정보들 찾아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만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만드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테고요. 또 이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제 블로그나 혹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지금의 어떤 제가 이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가시거든 주문도 좀 해주시고요. 해주시면 뭐 저 역시도 감사하겠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 원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번 저 역시도 이걸 한번 찍어볼까 하고서 찾다 보니까 물론 다른 블로그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블로그 포스팅도 많고요. 또 유튜브 내용도 많고 또 심지어 방송에 나오셔서 종초 없이 어떻게 이제 막걸리 식초를 만드는 법을 설명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종초 없이 막걸리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건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니까 저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아주 드물게 운이 좋으면 만들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종초를 이용하셔서 좀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좋은 품질의 어떤 식초를 만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히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저처럼 이렇게 식초를 이제 감히 안다고 좀 내용을 알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위험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발효,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부패죠, 부패. 부패되는 방법으로 식초를 만드시고 그것을 발효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드시고
또 그 개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방법을 전파하셔서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식초가 되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 술이 변해서 무언가가 됐는데 그 원래의 술 맛은 아니고 뭔가 신 것도 같고 뭔가 좀 이상한, 어쨌든 술 맛은 아닌 이상한 맛이 나긴 하는데 그 이상한 맛을 식초의 신맛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술이 변해버린 걸 발효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발효되지 않고 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한 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발효가 됐다고 믿으시고 그걸 드시고 심지어는 다른 분들한테 그 방법을 전파하시기까지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고 뭐 아예 모르면 그럴 텐데 그 잘못되거나 좀 다르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까지 알려주셔서 그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시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막걸리 식초를 종초 없이 만들겠다는 게 이거 말씀이 길어지겠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도 저 역시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려보려고는 하는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운이 좋았을 경우에, 여러 조건이 우연찮게 잘 맞아떨어졌을 경우에 아주 드물게 종초를 사용하지 않고도 막걸리가 막걸리 식초로 변하는 그런 뭐 작은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유튜브나 어떤 블로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치하다시피 둬가지고 그 술맛이 아닌 맛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는 발효가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식초가 발효된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나쁜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사실은 이상 발효된 건데, 그것을 발효가 됐다고 알고 드시는 그것이 사실 많이 걱정스럽고, 또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혹시 전해질까 알게 되실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발효는 못 만드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참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발효를 너무 쉽고 우습게 생각하셔가지고 아무렇게나 발효를 하시고 나는 발효를 한다고 하시는데 또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발효가 뭔가 제대로 알고 그런 조건들이나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맞춰주면 발효는 쉽고 편한 거고요.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발효균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들을 맞춰주지 않으면서 임의대로 만들었을 때는 되려 건강을 해치는 발효처럼 보이는 그런 부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드려보기로 하고요. 제가 일단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드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것을 나중에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한 가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닭이 알을 품어서 그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잖아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달걀입니다. 달걀이 어느 때 부화 시기를 지나서 이제 안에 병아리가 생기고 그 병아리가 이제 알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안에서 그 병아리 부리로 달걀 껍질을 좁니다. 이렇게 톡톡톡톡톡 하면서 쪼겠지요, 부리로. 근데 이 병아리 힘만으로는 이 두꺼운 달걀 껍질을 깰 수가 없어요. 그때 어미 닭이 밖에서 이제 부화되려고 하는 그 달걀들에서 나는 소리나 기척으로 이제 그 때를 알고 이 안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엄마 닭이 밖에서 같은 부위를 병아리가 쪼는 그
달걀 껍질의 같은 부위를 같은 시간에 같이 쪼아줍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톡톡톡 쪼을 때 어미닭도 그 달걀의 같은 부위를 톡톡톡 쪼아서 어미닭이 그 달걀 껍질 깨는 것을 도와서 달걀 껍질이 깨지고 그 깨진 껍질 사이로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줄탁동시. 그 전에 좌우가 대칭이 바뀌었을 때는 제 악필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실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도 일부러 뭐 좌우 대칭을 바꾸지 않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제 악필이 여지없이 드러나 버리는데, 그렇게 병아리가 안에서 쪼을 줄, 어미 닭이 밖에서 쪼을 탁 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같은 부위를 같이 쪼아주면 아래 그 달걀 껍질의 그 부위가 깨지고 금이 가면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아리의 어떤 작은 힘과 어미닭의 큰 힘이 동시에 이 한 부위로 집중이 되면서 그 알을 깨트릴 수 있는 거죠. 예. 요것이 이제 어떤 줄탁동시의 정의고요. 이것이 이제 뭐 불가에서는 그 제자들이 혼자 궁리하고 고민하다가 깨달을 때쯤 돼서 뭔가 스승께 깨달으려고 할 때 그 스승이 몇 마디 깨달을 수 있는 얘기를 툭 던져줌으로 해서 그 제자가 어떤 깨달음에 알을 깨고 득도한다, 깨닫는다,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인데요. 어쨌든 줄탁동시라고. 얼마 전에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 줄탁동시라는 말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막걸리 식초를 만들면서 많이 예를 들고 쓸 그런 어떤 제 비유고 예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 문구 중에 아이고 예, 여기가 이렇게 되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제가 좋아하는 성격의 어떤 성경의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이제 이 막걸리 식초를 만들 때 어떤 식초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나 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설명드리기 쉬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나 유튜브에 종초를 사용하지 않고 식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종초를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다 종초를 구입해서 식초를 만드시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저도 이제 그런 방송이나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필요도 없이 많은 분들이 그 방법대로 만들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뭐 TV에 나온 대로 내지는 블로그에 소개된 대로 유튜브에 있는 방식 그대로 만들어 봤는데 식초 맛이 안 난다. 무슨 단맛 같기도 하고 밍밍한 맛 같기도 한 그런 맛이 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그런 발효 과정을 거쳐 초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셀룰로스 막이라고 하는 어떤 투명한 젤리 같은 물컹물컹하고 좀 흐물흐물한 그런 막이 생겨서 결국엔 못 만들고 버렸다. 그러니까 이러저런 방법들로 이제 따라 해보시는데 결국에는 종초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옳고 맞고, 또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제 그런 경우는 다 성공을 하시는데, 그 어떤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방송에서 소개되는 그런 종초 없이 만드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 색다른
그러니까 편법 같기도 하고 뭐 다른 어떤 아이디어나 발명 같기도 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고는 결국엔 안 되셔가지고 연락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제 뭐 좀 종초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만은, 원체 이제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만드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외에 무슨 균을 이용한다는 분도 계시고, 무슨 씨를 이용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 외에 뭐 이제 독한 술하고 양조 식초를 뭐 사용해서 또 종초를 만들거나 또 식초를 만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뭐 그것들도 나름으로 이제 그분들이 해보신 또 이제 맞는 방법이라고 믿으시는 그런 것들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조심스럽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모르거나 방법이 없으면 그런 것이라도 찾아서 해야겠습니다만, 이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완성되기도 하고 전해져 내려온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런 방법을 부정하거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걸 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서 더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어떤 뭐 돈도 덜 들여보시려고 하시다가 더 들이시고, 돈은 차라리 별게 아니죠. 시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력이 더 문제지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일단 해보시고요. 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리가 있고 또 맞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종초 없이 막걸리만 가지고 이제 막걸리 식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제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100살까지 병 안 걸리고 장수하는 방법을 압니다 하고서 그 방법을 좀 들려달라고 했더니, 술 담배 안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소식하고 뭐 달고 맵고 짠 거 안 먹고 뭐 남에게 도움되는 뭐 그런 뭐 선행하고 선심을 베풀고, 이런 누구나 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한다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색다른 뭔가 다른 방법, 좀 쉬운 그런 방법이 있을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장수법도 마찬가지고 공부법도 마찬가지요. 공부법을 잘한, 서울대 갈 수 있다는 공부법 알려준다길래 했더니 예습복습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서에 충실하고, 그런 어이없는 얘기들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거 뭐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아까 그 장수법이나 공부법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막걸리를 빈 용기에 부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막걸리 식초가 되기를.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어떤 그 식초가 되는 어떤 좋은 조건을 맞춰주는 몇 가지 어떤 부수적인 그런 방법 내지는 어떤 행위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막걸리를 어떤 용기에 붓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냥 종초 없이 막걸리만 딴 용기에 붓고 이 술이 상하지 않은 채로 막걸리가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드는 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장수법이나 공부법이나처럼 뭐가 다른 게 없지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무슨 대단한 비법이나 방법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그것이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00에 한둘, 두세 분 정도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성격 문구처럼 어떻게 우연히 막걸리를 빈 용기에 부어서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우연히도 기쁘게도 그 부은 막걸리가 막걸리 식초로 변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경우를 두고 정처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어떤 우연이나 운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연히 술을 빈 용기에 비워뒀는데 기온이나, 그러니까 온도나 습도나 어떤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이 내려앉는 거나 그 공간의 어떤 청결도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연히도 다 식초가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맞아 떨어져서 식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다른 쪽으로 부정적인 식초가 안 되는 방향으로 만약에 작용을 한다면 그건 식초가 되지 않고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의 비법이니 하면서 술을 용기에 비워두고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면이나 한지로 덮어두고 가끔씩 저어주면서 기다리면 막걸리 식초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 막걸리 식초가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내놓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또 그 결과물이 온전히 정상적인 식초가 됐느냐 하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식초인데, 사실은 발효가 아니라 이상 발효, 완전히 썩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식초가 된 게 아니라 술이 이상하게 변해버린 그런 건데, 진짜 여러 가지로 또 알람이 울리고 있네요. 그런 걸 이제 정처 없이 식초를 만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이고. 꺼야 하나?